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지어놓은 그림 같은 호화별장.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그저 부질없는 꿈은 아니라고요? 이게 선호도가 엄청 많지. 요새 출퇴근 안 팔려요. 별장으로 써도 되고 또 상주에도 살아도 되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 그중 하나는 아마도 의외의 가격일 겁니다. 주말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저렴한 별장이다.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엄청나요, 엄청나. 우리 군에만 거의 한 10,000개 정도 나가잖아.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별장은 이른바 세컨드하우스라고도 불리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높은 인기만큼이나 소문도 그렇게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 진상을 캐기 위해 별장에서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는 초보 농부 박춘성 씨를 만나봤습니다. 비닐에 1년 좀 넘었습니다. 예. 작년 한 이맘때부터 항상 마음속에 로망으로만 있던 이런 그 시골 전원 생활 이런 걸 한번 실현해 보고자 준비를 하게 됐죠.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게 좀 저렴하니까. 전원주택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별장의 정체. 살짝 투박해 보이긴 해도 여느 집 못지않게 있을 건 다 있다는데요. 여러 말 할 것 없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주방, 화장실. 20제곱미터의 꽤 아담한 규모지만 햇빛을 피해 몸을 누일 거실은 물론 한쪽 귀퉁이엔 주방과 화장실도 있습니다. 수도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 어느 것 하나 부족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층계를 두어 다락도 마련했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활용점정은 이곳이 아닐까 싶네요. 탁 튀었네요. 통상 집을 짓는다 생각하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면은 한 2억은 가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규모라 봐서 보더라도 그리고 뭐 철골 목구주로 보더라도 한 1억 정도는 봐야겠죠. 토지값은 제외하고 동화조 300, 전기수도 각각 100, 다 합쳐서 총 2,800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별장을 지을 때만 비용이 덜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지법에 위고해서 명칭이 농막이에요. 건축법이 아니라 농지법이 적용되는 건 왜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농막은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는 시설이 어쩌다 별장으로 알려진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농지를 자기 농장을 갖고 거기 가서 휴식 같은 그런 이제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이제 체험영농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고 그런 또 수요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게 농막이 이제 완전히 세컨하우스 같이 이렇게 이제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 지긋한 은퇴자부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까지 농막을 찾는 이들은 점점 더 늘고 있답니다. 아주 요즘 없어도 못한다는 바로 저 농막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왔습니다. 주말 별장 아니면 주말 농장으로 쓰셔도 아주 좋은 여러분의 어떤 전원생활의 꿈도 중형차 한 대 값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별장. 요즘 트렌드 이동식 농막으로 그 로망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농막에 대한 높은 관심은 관련 영상을 시청한 횟수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전원 생활을 부러워하거나 궁금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심이 높네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요즘은 농촌 마을에 찾아가 모델하우스까지 보고 오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는데요. 분명히 주거 공간이 아닌데도 이처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판매업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급증하는 수요를 실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세컨하우스로 많이 쓰지. 이게 하나의 특혜요. 특혜. 시골에 무슨 별장을 쓰고 싶어도 집을 지금 1가구 2주택 걸리잖아. 그러니까 농막은 1가구 2주택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막이야. 그래서 이 선호도가 엄청 많지. 농막이야말로 법망을 피해 집 두 채를 가질 방법인 걸까요? 농업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은 좁고 건축물은 크게 지어서 이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크를 깐다든지 혹은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잔디를 깔아버리는 거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농지법 위반 대상입니다. 자, 이곳은 전원주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농막이라는데요. 하지만 조경을 비롯해 나무로 된 바닥이 꼭 마당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죠? 네? 불법이라고. 데크가? 네, 데크가 불법이라서 이건 떼야 돼요. 데크하고 자갈, 잔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갑바 같은 거를 깔고
흙을 쫙 덮어놨다가 왔다 간 다음에 다시 다 걷어 치우는 방법뿐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게. 일단 숨기면 되니까, 안 보이면 되니까. 바닥에 깔린 자갈도 널찍한 나무 바닥도 엄연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단속 기간에만 치워두면 된다는 판매업자. 그런데 농지를 침해하는 농막이라니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아닌가요? 농지법에서 농막을 규정하는 취지 자체가 농지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이제 농지라는 것은 결국은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필수 땅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전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농지를 최소한 훼손하지 말고 창고를 하나 지어서 사용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별장같이 이렇게 이제 이용한다 그러면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노래 부르고 뭐 술 마시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할 수가 있는 거고. 농사엔 관심도 없으면서 농막을 구입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일부 외지인들. 그 때문에 농막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주민들도 꽤 많다는데요. 실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그냥 농막 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대단해요. 농사 안 돼요. 과실수 같은 거, 사과나무나 대추나무 이런 거 한 몇 그루 심어놓으면 농사 짓는 거랑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일부 농막에 대해 박춘성 씨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그거는 농지를 사시면 안 되는 거고 농막을 놓으면 안 되고 일반 대지를 사시든가 뭐 집을 사셔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지으시면서 잠시 휴식을 하는 개념인 거지 그거를 완전히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쓰시는 순수하게 휴양 목적 쓰시는 거는 그거는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거죠. 농막은 결코 별장이 아닙니다. 잠깐의 휴식만 취할 수 있는 농업시설이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